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봐라. 말에는 각인의 효과가 있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보면 자나깨나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 부분이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말기 암 환자가 암세포를 극복한 부분이 사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처음 와서 우리가 법회가 어려웠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일상은 너무나 당연한 듯 권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제약을 받은 가운데 소원 중에 소원은 뭐였습니까? 숨 한 번 편하게 쉬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러면 마스크 한 번 벗어놓고 사는 게 소원이었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과거에 우리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현실의 삶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출근할 수 있는 남편이 감사하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하고 돌아온 그 남편이 감사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린 남편이 감사하고 내가 눈 맞출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이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갔더니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귀 뚫리는 얘기를 가끔 해줘서 또 감사하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원흥사에 허구많은 주지가 다 내버두고 기가 쬐까만하게 와가지고 법회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두 번, 세 번 불러내가지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아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경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모든 부분이 정토로 바뀌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뒤집으면 원흥사는 세상이 갈 때 못 갈 때야? 못 갈 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것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봐서 행복을 만들어내면 원흥사 오는 부분 자체가 암세포 제거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가피가 오게 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가 바꿔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현실이다. 어떻게 맘먹고 살 거냐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밝은 음색으로 목소리를 바꿔보라 이거죠. 여러분 목소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그냥 타고난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거예요. 왜? 목소리의 색깔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허스키한 사람이 허스키에 맞는 노래를 하면 그거 갖고 떼돈을 벌어요.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허스키하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잘 음색을 살리면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잘 부르는 대로 인기가 있지만 음치도 적성에만 맞추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 포기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출항을 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더 기뻐하는 항해사도 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 가야 되지만 바람의 기운을 알면 닷을 띄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더라. 현실의 삶을 나 아닌 딴 부분의 환경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의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복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박무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무걸 씨의 아들이 박동규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박무걸이라고 하는 이분이 젊었을 때 엄청 잘생기고 문인이니까 인기가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아이를 그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무걸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잘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광지처는 그냥 아이 기르기 하고, 이분은 바람이 나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하고 저 제주도로 도피를 갔어요. 도피.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뭐 큰 마누라, 적은 마누라 뭐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세련되게 불러가지고 세컨드, 퍼스트 뭐 이렇게 지금 변했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겠어요. 조강지쳐 버리고 가서. 그렇다고 뭐 노가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 궁핍하게 사는데 이 박무걸 씨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피를 간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랑을 찾아가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궁핍해. 너무너무 가난한데 사랑만 뜯어먹고 사는 모습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신랑을 물어뜯은 게 아니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주 측은하게, 사랑도 먹고 해야지. 참 멋있죠? 참 멋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뭐 하나도 안 멋있는지 몰라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궁핍해서 되겠냐.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의 그 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가져갈 그 팔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거 먹고 사랑하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근데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뭐 물고 뜯고 뭐 그래 버리면은 어쨌든 파산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지혜롭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렇게 궁핍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애인과 이 박무걸 씨가 있다 보니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양심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착한 아내들, 또 그 애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대단한 부인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쫑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묘한 거야. 물고 뜯어가지고 완전히 다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음을 딱 접으면 어차피 마음이 거기 갔으면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궁핍하게 살지 마세요. 이왕 할 거면 잘 사셔야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둘이 우린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했죠.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이게 말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말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구사하고 저렇게 구사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느냐,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박무걸 선생이 그 소위 귀가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박목월 선생은 이제 문인이잖아요. 지식인이란 말이죠.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셨고, 이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폭격이 되고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되고, 아이를 둘을 데리고 개나리찜을 지고, 그리고 피난을 간 게 평택까지 피난을 갔대, 서울에서. 근데 더 이상은 배가 고프고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가져갔던 부분이 재봉틀 하나를 이고 갔다는 거예요. 왜? 바느질을 해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안고 갔는데, 그 평택에 도달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담벼락 앞에 이제 그 자리를 깔고, 그리고 냇가에 가서 새우를 잡아가지고, 새뱅이라는 거 알죠? 물고기는 능력에서 못 잡고 새뱅이를 잡아가지고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잎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그 끼니를 해소를 하고 있는데, 주인집 여자가 나와가지고 노발대발 하더라는 거죠. 호박잎 따면 호박 안 달린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호박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상황으로 피난을 가다가는 다 죽겠다. 차라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봉틀을 팔아서, 차라리 죽지 말고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죽이라도 끓여 먹어가면서 서울로 가려고 쌀 보따리를 만들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하나 얻고 하나를 걸리고, 그리고 이 박도교 선생은 걸어서 개나리찜을 지고 서울 쪽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아이의 쌀보따리를 친절하게 내가 들어다 준다고. 내가 들어준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개나리뿌점을 내가 들고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그걸 뺏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뿌점을 지고 보조를 맞춰서 가면 다행인데 이놈이 발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앞에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규 선생이 보따리 찾으려고 그놈 쫓아가고, 엄마는 하나는 얻고 하나는 걸리고 오다 보니 그 속도가 빨리 낼 수가 없잖아요. 한참 거리가 멀어지고 난 이후에 양 갈래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그 양 갈래길에서 우리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놈은 그냥 그 짐을 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그놈은 이미 짐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짐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니까 발걸음을 더 크게 해가지고 멀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동규 선생이 쫓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간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보따리도 잊어버리고 엄마까지도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갈래길에서 엄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아이는 거기서 만나서 다행인데 보따리는 없어졌잖아요. 그 보따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저씨가 놓고 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 한숨을 길게 몰아쉬고 난 이후에 그 박동규 선생을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너는 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참 머리가 좋구나. 넌 앞으로 돼도 뭐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따리를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겠으나 그 어머니는 보따리 잊어버리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너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냐. 너는 참 너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박교동 선생은 본인 스스로가 머리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규 선생이 언젠가 은퇴를 하면서 당신이 있었던 그 6.25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여기에 말의 기도가 있어요.
너는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것은 그 아이의 가슴에 박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엄마의 기대치에 절대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바른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말을 잘하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좋은 울음 부르는 방법이고, 이게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나를 좀 바꿔봐라. 왜? 차라리 말에 자신이 없으면 미소라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말도 본때 없게 하는데 인상까지 쓰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차라리 말재주가 없으면 미소라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가지고 보면 말도 뻔때 없게 하는 게 인상을 있는 대로 써가지고 가다 보면 그 집안은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을 성취하는 밑바탕이 된다. 되도록이면 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라. 그냥 말은 막 돈 안 드는 거라고 막 하지 말고 이미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투덜대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라. 이것은 악성 바이러스라. 투덜이지, 투덜이. 차라리 말을 하려고는 딱 하고 들으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악성 바이러스가 되는 부분이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스럽게 경청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까지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는 정성을 기울여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부분의 의지를 하는 부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냐? 눈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부지간이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눈을 보고 말을 하면요 절대 거짓을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써먹은 적이 있어. 언제? 군대 가가지고 보면요, 내가 눈을 불쌍하게 뜨고 있으면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눈은 호소력이 있어요. 눈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입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달고 살아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상용화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 기도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는 그 말이라면 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말을 구사해 살 수 있는 부분의 삶을 가지고 산다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운을 부르는 방법이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건 계속 내가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써먹는 게 뭐냐면, 나도 배터리가 다 되면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럼 다음 법회 때 오세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님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한 부분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이렇게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을 잘 참고를 한다면 그것만으로 기도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